안녕하십니까. 오늘 산림근육학 15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부에 있는 근육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복부에 있는 근육과 또 우리가 수기를 하거나 또 고객을 몸을 케어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번 차분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좀 여러 번 듣다 보면 수기에 대한 자신감 또는 고객을 대할 때 많은 자신감이 오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 있었던 이 많은 시간들이 결국 벌써 15번째 시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정리가 끝내질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근육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근육이 복직근이라는 근육 있죠. 복직근. 복직근이라는 것은 배에 있는 근본적인 근육입니다. 그래서 배에 복직근이 있고요. 가장 안쪽에서 내장기를 싸고 있는 근육을 우리는 복행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행근에 복직근이 이렇게 껴져 있는 양상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옆쪽에는요,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반응들과 이 복부에서 일어나는 균형적인 요소에서 일어나는 체관의 문제와 전신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통증과 밸런스적인 요소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근육을요, 하나씩 하나씩 단편적으로 잘라서 이 근육은 이렇다, 저 근육은 저렇다, 어디가 불편할 때는 이 근육을 관리를 하고, 어떨 때는 이 근육을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는 천층에 있는, 승모근의 겉에 있는 천층이라 치면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능형근, 능형근 밑에 있는 상후거근까지 천층과 심층과 최심층의 근육을 보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통증이 올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응을 하는 근육이 있고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이 있고 안쪽을 깊게 들어가는 통증의 근육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수기요법을 했습니다. 일찍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처음엔 초창기에는 이제 물리치료를 전공을 했잖아요. 제가 마지막 대학을 세 번째 대학이 피부미용과를 전공을 했고요. 생물공학을 박사를 하고 또 이제 화장품공학과 박사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미용 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쪽, 물리치료 쪽이나 또 대체의학 쪽이나 또 요가원을 운영했던 기억이 있어서 또 요가 쪽이나 필라테스나 여러 가지를 골고루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의 몸은 가장 완성되어 있는 몸은 통증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지 않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몸이거든요. WHO의 그 개념에서 건강한 몸이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 교수가 얘기하는 건강한 몸이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상태다. 내가 어깨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깨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허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복부에서는 느껴지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근육의 통증으로 볼 것이냐 내장기의 통증이 겉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내장기의 증상이 겉으로 근육으로 나타나는 내장체성 반응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육이 타이트해져서 내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체성 내장 반응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 복부에 이 복직근이라는 근육은 우리가 연결시켜 준다는 하나의 근육과 또 임신했을 때 양쪽으로 벌어졌다 늘어졌다 해주는 어떤 그 탄력 밴드 같은 역할도 해주면서 이 골반과 또 상체를 또 연결시키고 허리 쪽과의 어떤 그 상호 유기적인 기량적인 요소를 많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면서 제가 원론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직근의 기시는 5번, 6번, 7번의 늑연골에서 시작을 해서요. 끝나는 거는 치골에서 끝나게 됩니다. 또 외복사근은요. 시작점이 5번과 12번째 늑골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거는 장골릉과 저기 복건막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복사근은 그 시작점이 서해인대 또는 장골릉에서 같이 시작이 돼서 끝나는 것이 8번째에서 12번째 늑연골에서 그게 정지를 하게 됩니다.
배에 있는 걸 복직근, 복행근, 그다음에 외복사근, 내복사근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의 기능적인 요소를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합니다. 옆에 보면은 세라토스 안테로라는 전거근이 있습니다. 전거근이 요 외쪽을 연결되는 요 근육이 외복사근입니다. 외복사근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바깥에 대퇴음악장근 장경인대랑 연결됩니다. 이 외복사근은 다리 안쪽에 있는 봉공근하고도 연결됩니다. 또 이 외복사근은 등에 있는 광배근하고도 연결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다리 바깥쪽과 안쪽과 등 쪽하고 연결되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허브 같은 근육이다라는 거죠. 또 조금 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요. 골반의 각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근육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전 서슴없이 외복사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골반의 각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둔근이나 복직근이나 또는 어떤 그 외적인 주변의 근육들의 밸런스적인 요소와 뭐 치골근까지 다 설명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외복사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측에 대퇴막장의 장경인데 안쪽에 봉공근 등 쪽에 있는 광배근의 어우러짐을 연결시켜주는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허리의 근육을 똑바로 이해할 때는 반드시 배의 이 겉에 있는 근육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데바를 통해서 이 옆에 근육을 봅니다. 이렇게 도려내면 외복사근 안쪽에 주머니 모양으로 한 칸 안쪽에 내복사근이 있고 내복사근을 이렇게 다시 도려내면 그 안쪽에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에 있는 근육을 이해하면서 밸런스적인 요소를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팁이라고 줬습니다. 이 팁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우리는 배가 주동적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구부릴 때 문제가 일으킨다. 그러면은 여기는 과연 복직근을 먼저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제가 근육 쪽의 반대적인 요소를 설명합니다.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게 안 된다. 그냥 룸바 플렉션이 안 된다. 이 상태는요. 문제는 흉추 9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흉추 9번. 배수열 개념에서는 간의 문제죠. 간의 가동성 범위나 간의 기능적 요소가 어떤 펑션 상에서 그 움직임이 제약이 되면 우리 몸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근육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몸이 안 구부러지면 복직근에서 수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맞습니다. 자, 이제 내장과 근육과의 관계의 어떤 그 문제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복직근을 풀어주는 게 1번, 2번, 흉추 9번을 자극을 주는 게 2번이라면 어떤 게 좀 더 빨리 효과를 나타날까라고 하면 저는 2번이라고 봅니다. 흉추를 9번을 자극을 주거나 복부에서 복직근이 아니라 전체 횡격막을 들었다 놔주는 호흡법을 유도하면 오히려 좀 더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요. 등을 펴주는 근육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뭘까요? 우리가 배에 있는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등 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죠. 근데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자, 이것도 근육으로 따지지 말고 봤을 때는요. 요추 1번의 문제로 봅니다. 요추 1번에는 척수신경이 내려오면서 잔 가지로 내려가는 하나의 줄기고 인체를 2등분을 한다면 요추 1번을 기준으로 하자. 또 우리 몸에서 변이 올라가서 꺾이는 상행결장에서 횡행결장을 넘어가는 라인 또는 요방형근이 연결되는 하나의 테두리 요추 1번의 문제를 우리가 룸바, 익스텐션, 허리를 뒤로 제낀 상태에서 문제가 오는 것도 하나의 그림으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배에 있는 근육과 어떤 그 허리의 동작과 또는 오다리와 X다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휜다리 이런 상태들도 결국 여기랑 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요 허리의 회선, 자 이제 옆으로 이렇게 틀어질 때,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죠. 회선일 때 어떤 근육이 또 가장 많이 또 작동을 합니까? 또 많이 따집니다. 외복사근이냐 내복사근이냐. 근데 이때의 중심의 기운을 딱 잡아주는 근육이 복직근입니다. 그래서 복직근은 이 기능 자체가 임신을 했을 때 우리가
배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벌어졌다가 아이를 낳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딱 유니언이 돼줘야 되는데 안 되면 그게 이제 배 열리면서 배 내장기들이 앞으로 나오는 복직근 이계증하고도 연관이 되죠. 자, 그래서요. 허리의 훼손은 복직근에 좀 더 많은 관여가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설명드리고요. 또 유방암이 걸려서 여자분들이 유방을 절제를 하거나 했을 때 보형물을 대흉근 속으로 집어넣어서 유방을 보형을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복직근을 이렇게 잘라서 말아서 유방을 만들어주는 내 몸에 있는 근육으로 유방을 만들어주는 근육 또한 복직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복부에서 연결시켜주는 또 초콜릿 복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주는 이런 근육과 또 골반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또 우리 몸의 체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준다. 또 내장기의 반응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반응적 요소라는 포인트다 라고 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려가는 이러한 증상에서도 연관이 있다. 자 이제 근육이 있고요. 내장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에서 조절해주는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압. 자, 이 복압, 배 압력 여기가 너무 세지게 되면 내장기에도 영향을 줘서 내장기의 기능 또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설명했던 요 근육에서 더불어서 이제 제가 골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골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엉덩이에는 대둔근이라는 근육이 연결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뒤에는 햄스트링이 이렇게 연결되죠. 대둔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허리에는 다혈근, 척추 기립근들이 연결됩니다. 앞에는 복직근이 있죠. 자, 얘네들이 설명했듯이 대둔근, 햄스트링, 자, 척추 기립근 또는 다혈근들, 여기 앞에 있는 복직근. 여기에 골반에 영향을 진짜 많이 주는 거는 옆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외복사근이라는 거죠. 외복사근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봐서 골반과 척추의 관계에 영향해서 하나의 그 밸런스와 균형을 잡아주고 축을 잡아주는 그림으로 봐줘야 된다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횡격막과 복부와 그 다음에 배에 있는 근육들과의 관계를 봅니다. 횡격막은요, 그 기능적 요소는 그 지배신경은 경추 3번하고 5번입니다.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장기가 붙어있던 간이나 장기들의 움직임도 같이 연관되고 배에 붙어있는 장요근, 등에 붙어있는 요방형근이 횡격막에 붙어서 호흡과 운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서도 영향을 받고 겉에서 호흡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배의 움직임, 호흡의 움직임. 자,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부교감이 항진되면서 몸에서 내장기들의 균형적인 요소와 어떤 휴식적인 요소와 기능이 편안하게 되죠. 그래서 배의 압력을 조절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근육의 활동성을 조절해주면 우리 몸은 어떤 휴식의 단계도 들어갈 수 있지만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배의 근육들, 우리 인체의 근육들을요, 하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메카적인 요소를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요, 근육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결국 혈액순환을 이해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이해가 돼서 우리 몸에서 전체의 순환과 흐름을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죠. 그러면 배에 있는 근육과 등에 있는 근육에서 어떤 근육이 좀 더 많은 순환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등에 있는 근육분 근육근에서는 넓게 분포되어 있고 배에 있는 근육도 내부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 근육의 활동성에 따라서는 복부에 있는 근육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횡격막과 복부와의 관계에서 밸런스적인 요소는 호흡의 움직임이 결국 내장기의 근육인 앞쪽의 근육까지 영향을 줘서 복직근, 복핵은 외복사근, 내복사근의 전체적인 밸런스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또 제가 자꾸 이제 기량적인 요소들을 설명을 참 많이 하는데요. 배 안쪽에 가장 안쪽에서 내장기를 싸고 있는 근육을 우리는 복행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행근과 힘의 짝을
우리에게는 기락의 작용을 하는 게 트라펜지우스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등이 굽은 사람은 배가 나옵니다. 또 배가 나온 사람은 등이 굽죠. 이렇게 그런 작용을 우리는 기랑작용이라고 하면서 이런 작용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균형적인 요소를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의 통증과 배에 있는 이 복근과의 관계를 또 설명을 합니다. 배심이 강하면 허리가 안 아프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엉덩이의 근력이 강화가 되면 허리의 통증이 덜하다. 허리의 통증과 엉덩이의 관계, 대둔근과 중둔근, 엉덩이 근력과의 관계도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또 배에 있는 이런 근육과 압력과의 관계가 또 하나의 통증과 밸런스적인 요소에서도 또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허리와의 통증과 복근과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이제 잘못 알려진 상식인데요. 허리가 아프면 윗몸 일으키기를 해라.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허리가 아파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윗몸 일으키기 합니다. 신 교수는요, 절대 반대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개개인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거는 배에 압력을 주면 디스크가 바깥에 밑에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통증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각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저에게 의문과 문자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하루에 50명 가까이 수기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경험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변하지 않는 원론과 원칙에 의한 그 바이블 같은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수기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도 얹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본인께서 주장하시는 게 맞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부 미용인들처럼 뭔가 이렇게 아직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제 얘기를 기초를 잡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공부하는 것을 얹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양을 늘려가는 데 하나의 방편으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를 왈가왈부하면서 이게 틀렸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참조하는 상황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부를 얘기하다 보면 살림근육학이니까 이제 경락적인 이 모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내부의 겉에 부포되기 때문에 모열 설명도 좀 위치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쇄골 쪽에 폐의 모열인 중부가 있습니다. 또 그림을 볼게요. 여기 이제 중부란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두 가운데는 단중 또는 전중이라 해서 심포의 모열이 있고요. 그리고 명치에는 큰 궁궐이라는 뜻인 심장의 모열인 거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꼽과 거골의 중간에는 중환이라는 위장의 모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꼽을 한의학적으로는 신걸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걸 밑에는 삼초의 모열인 성문이 있고, 그 밑에는 소장의 모열인 관원, 그 밑에는 중국이라고 방광의 모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는 간의 모열인 비문, 또 비장의 모열인 장문, 담의 모열인 일월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지면서 장부 안에 어떤 문제들이 겉으로 발현이 되거나 또 거기를 통해서 올인 테스트를 통하거나 내장기의 어떤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열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봤던 오늘 복부의 근육들을 골반과의 관계와 내장기의 질환과의 관계와 균형적인 요소를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크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자, 가장 안쪽에서 내장기를 싸고 있는 복행근의 기량적 요소라는 것은 등에 있는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온 사람들은 등이 굽고, 등이 굽은 사람은 배가 나오는 상호적인 요소를 한다. 배 앞쪽에서 복행근에 껴있는 저 근육은 복직근이라고 합니다. 위아래 균형적인 요소와 그 밸런스를 잡아주고 압력적 요소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복직근, 그리고 외복사근이라 해서 전거근과 연결돼서 대퇴마창근 장경인대랑 연결되고 봉공근과 연결되는 외복사근, 그 안쪽에는 내복사근이 있어서 균형적인 요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배는 삼중지갑을 가지고 있죠. 돼지를 그 부분을 잘라내면 우리가 하나, 둘, 세 개의 포인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삼겹살이라 부르죠. 삼겹살. 삼겹이라는 뜻을 가져서 그 부분이 세 개의 주머니처럼 삼중의 근육의 층에 인해서 상당히 단단하게 그 조직을 싸고 있습니다. 살림 근육학적 관점에서는요,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얘기는 저는 압력의 조절로 우리가 균형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를 손을 대고 복식호흡을 시킵니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소장이 움직이고 간의 움직임이 움직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배의 압력이 조절이 되면 우리 몸은 위아래의 균형적 요소가 밸런스가 맞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조절이 되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원활해지면서 우리 인체의 650개 근육이 작동을 하고 소장을 통해서 전체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밸런스적인 요소와 균형적인 요소가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균형이 맞아지고 밸런스가 맞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치유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장기의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장채성 반응과 또 근육이 너무 강하게 됐을 때 안쪽에 증상으로 들어가는 내장채성 반응.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했었던 심장의 문제가 겉으로 대흉근으로 드러나는 내장채성 반응이었던 그 우리 심근경색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 복직근과 배의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서 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채성 내장 반응도 있었죠. 이렇게 배를 통해서 어떤 근육을 뭔가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수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벗어놓으시고요. 여러분 배는 압력 조절을 해준다. 그러나 눈으로 언젠가 여러분들이 배에 있는 근육 확인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여러 개가 겹치는 이곳에는 근막이 많이 꼬입니다. 경락은 없다. 또는 경락은 있다라고 말하는 일선에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러나 제가 수없이 많은 해부학실에서 봤던 경험에 의하면 참관을 하면서 늘 보면서 느끼는 게 경락은 없네. 그럼 경락이 없다면 우리 몸의 경락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결국 그거는 근막이라는 것이죠. 해부학 교수 입장에서 해부 생리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근막이 흐름이 원활할 수 있는 그거를 수기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그렇다면 그곳이 많이 꼬이는 곳을 풀어준다면 인체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그 포인트 세 군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피를 풀어줘야 됩니다. 두피에도 많은 건막이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배꼽 주변으로 신골 주변으로 우리가 3개, 4개 근육이 겹쳐지고 또 호흡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이곳에도 근막에 뭉치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중둔근 라인입니다. 이 3개의 포인트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균형과 밸런스적인 요소를 설명하라고 또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수기를 하다 보면 야 여기를 풀어주면 여기가 좋아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배를 풀면 허리가 좋아지고요. 급성, 어큐트 룸바고 급성요통 같은 경우는 복부의 밸런스와 배의 압력을 조절해줘서 소장의 움직임만 좋게 해주면 웬만한 급성요통은 몇 분 안에 단순히 해결될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복부에 있는 근육 중에서 크게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을 위주로 해서 배와 배의 근육과 골반과의 관계, 또 통증과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거를 보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편안하게 설명하지만 처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또한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괜찮으니까요. 반복적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힐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왜? 성공하실 때까지 반드시 공부하실 거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비빌 언덕이 돼준다고 말씀드렸고 같이 가는 하나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할 겁니다.
타이틀은 교수일지 몰라도 여러분과 같았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조금은 힘들고 지쳐도요. 그래도 눈을 감고라도 영상을 틀어서 목소리라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힘내시고요. 꼭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